자, 봅시다. 자, 생물 보십시오. 소연아, 자, 봅시다. 일어나십시오. 이 마이크 대고 이게 방송에 올릴 건데 마이크 대고 이런 말하기 좀 그래서. 자, 하실게요. 자, 컨텐츠 한번 보십시오. 차례, 생물. 프론트 있지, 거기. 자, 컨텐츠 한번 보시면 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 나와 있고요. 물질 대사 나와 있습니다. 세포. 자, 생물체의 구성물질.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이 정도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째.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연구 방법 되는데 뭐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세포 소기관들 보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이거 했었어. 고등학교 1학년 통합학 때 뭐 있었어? 확산, 삼투 했었죠. 그죠? 자, 물질 사회 에너지 효소의 원리 이거 별거 아닙니다. 효소 부분이 조금 효소의 양이 많아요. 외워야 될 게.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여기입니다. 광합성과 세포. 여기는 정말 외울 게 조금 많습니다. 근데 양이 줄었어요. 양이 줄어가지고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 나가면 뭐 한 여기나 여기까지 나가지 않을까. 기말고사 넉넉하게 나가면 기말고사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내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좀 진도가 작게 나가시는 선생님은 한 요만큼 진도가 조금 많이 나가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요만큼 나가고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조심히 예측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을 다 나갔어요. 너네 유전 파트 나오는 거 생물에 또 유전이 있거든요. 생물2가 나누어져 가지고 세포와 물질들하고 생물의 유전으로 나누어졌어요. 생물의 유전 파트는 그 사망에 이렇게 다 하실 건데 선택하실 겁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 생물체의 구성 물질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얘들아,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죠. 물이 제일 많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뭡니까?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게 뭡니까? 지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게 뭡니까? 탄수화물, 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뭐 핵산이 있겠죠. 핵산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하고 뭐가 있다고? DNA하고 RNA가 있다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지질, 뭐 탄수화물 있습니다. 무기염류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탄소화합물만 배울 겁니다. 탄소화합물인 요 네 가지만 할 겁니다. 물은 우리 몸에 제일 많지만 별로 딱히 뭐 화학 생물학적으로 크게 할 내용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탄수화물과 지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쭉 넘겨보시면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단백질과 핵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단백질과 핵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은 끝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탄수화물 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입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탄수화물 뭐가 있어? 먹는 것 중에서 그 다음 빵, 과자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뭡니까? 탄수화물이죠. 그죠? 물론 고기도 먹지만 선생님 우리는 육식을 한대요. 맨날 집에서 스테이크 쓰는데요. 뭐 그러면 상관없고 탄수화물입니다. 대부분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죠?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자, 탄수화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단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에 뭐가 있습니까? 탄수화물 한 가지, 하나의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문성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거 시험 문제 됐어요. 별로 이거 시험 문제 안 내는데 생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단당류라는 건 뭐야? 하나의 종류, 한 종류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뭐야? 세 가지 있어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죠?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를 내?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1g당 g당 4kcal의 에너지를 이렇게 냅니다.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엿당, 젖당, 그 다음에 설탕입니다. 엿당은 뭐야? 포포죠.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엿당이 만들어집니다. 아, 단당류는 단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있습니다. 이당류 단맛 있어 없어? 단맛이 있습니다. 이당류도. 그죠? 밥을 먹어봐봐 얘들아. 밥을 처음에 먹으면 밥은 단맛이 있어 없어? 예. 없죠? 그죠? 밥을 계속 씹으면 무슨 맛이 나? 단맛이 나요. 왜? 밥이 녹말이거든요. 다당류는 단맛이 없어요. 근데 밥을 씹으면 다당류인 녹말이 뭘로 바뀌어? 이당류인 엿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엿당은 쉽죠.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는 겁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만나는 겁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만나면 포도당과 과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설탕이고요. 젖당은 포도당과 뭐하고 갈락토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엿당은 쉬우니까 포포니까 요거 단당류 가지고 붙어 있는데 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어요. 젓갈이라고 외웠어요. 젓갈. 젖당은 뭐라고? 갈락토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젓갈. 젓갈 좋아하십니까? 별론가요? 젓갈입니다. 자,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시면 자, 생물체 물이나 무기염료와 같이 작은 분자 또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크고 복잡한 무슨 물질로 존재한다고 줄 거? 탄소화물만 존재합니다. 화물의 형태로. 제일 많은 건 뭐야? 일반적으로 물이죠, 그죠? 사람의 몸이 70%가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잖아.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수분량이 80%가 체내 80%가 넘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살면서 점점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세포에서. 그죠? 나이 들면 주름 생기지.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름 생기지. 왜 주름 생겨?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접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백질이 15%, 그죠? 핵산이 7%, 그 다음에 지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물질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세균에 구성하고, 사람인 경우에는 단백질이 물이 이렇게 있고 단백질이 16%, 지질, 그 다음에 무기염료 이렇게 있습니다. 탄수화물, 그죠? 핵산도 빠졌는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화물인 단백질하고 지질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하고 핵산을 얘기합니다. 무기염류가 뭐야 얘들아? 무기염류가 뭘 무기염류라고 불러? 뭐가 무기염류야? 이온입니다.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을 합해서 무기염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단당류의 구분 봅시다. 단당류 탄소 골격의 탄소수에 따라서 6탄당과 5탄당으로 구분하는데, 6탄당 우리가 나온다는 건 6탄당입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줄까? 얘들아, 6탄당이 뭐야? 6탄당과 5탄당으로 나눠진대. 5탄당이 있고요, 6탄당이 있답니다. 5탄당은 뭐고 6탄당은 뭐야? 탄소 5개로 되어 있는 게 5탄당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심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 5개입니다. 탄소 원자 5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5탄당이고, 6탄당은 탄소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야? 6개로 구성됩니다. 포도당 화학식 기억나십니까? 포도당 화학식 C6에 H12에 O6죠. 그래서 6탄당인 겁니다. 얘가 포도당이.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5탄당이 있는데요, 핵산을 구성하는 당들이 5탄당입니다. 핵산. DNA를 구성하는 당이 뭐더라? 디옥시라이보스. RNA를 구성하는 당이 뭐더라? 라이보스. 기억나십니까?
그죠?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더라?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뭐뭐뭐로 구성됐더라? 인산, 당, 염기. 그 당이 뭐야? 라이보스하고 디오릭시 라이보스인데 걔네들이 몇 탄당이야? 5탄당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에 쓰이는 에너지원은 5탄당은 전부 다, 얘 단들은 전부 다 무슨 당당이야? 6탄당들이야, 얘들은. 알겠니? 얘네들은 6탄당입니다. 탄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당류 수많은 단당류가 결합하여 긴 사슬 구조로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성분이 되거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쓰입니까? 주로는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저장하죠. 식물들은 주로 탄수화물의 형태로 많이 저장합니다. 근데 동물은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하는 양이 꽤 작아요. 왜? 대부분 다 에너지로 써버려요. 근데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남았어. 남으면 탄수화물로 저장 안 해요. 뭘로 저장해요? 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래서 많은 거야. 기름지는 거. 지방이 생기는 거야. 살찌면. 폐에 살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 형태로.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자, 녹말 식물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죠. 녹말 식물의 에너지 저장 물질. 감자, 고구마 전부 다 뭡니까? 녹말입니다. 옥수수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동물이 몸에 저장할 때 저장하는 겁니다. 글라이코젠. 혹시 그 기억납니까? 생물 온 받을 때 호르몬 할 때 포도당을 간에 저장합니다. 간이 있죠. 간 때문이야. 간이 있습니다. 간에다가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포도당을 저장할 때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뭐더라? 그래, 인슐린이 분비되잖아. 인슐린이 분비되면 뭘 상태로 저장하더라? 글라이코젠. 글라이코젠 상태로 보자. 얘가 무슨 당류야? 다당류야. 얘가 무슨 당류야? 단당류야. 그죠?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동물이 저장할 때는 글라이코젠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죠? 글라이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호르몬 뭐더라? 글루카곤. 그죠? 네. 그래서 다당류로 동물이 저장할 때는 글라이코젠 형태로 이렇게 저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셀룰로스 식물의 세포벽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셀룰로스 다당류제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분류할 때 배웠습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 세포벽은 누가 있어? 식물이 세포벽도 있어. 식물의 세포벽은 뭘로 성되어 있어?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 또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었어. 누구야? 기억나십니까?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거? 세균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의 세포벽 성분들은 뭐더라? 세균의 세포벽 성분 펩티도글리칸이었습니다.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분이 다릅니다. 식물하고 세균은. 그렇단 얘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성분입니다. 자, 지질. 우리가 지방으로 배웠죠. 그죠? 지질은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 칠판 보세요. 지질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성분되어 있습니다. 뭐 있어? 첫 번째, 중성지방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인지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중성지방, 인지질. 세 번째 뭐 있어?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지방하고 배웠지. 그 지방하고 배운 게 뭐라고? 요 중성지방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지방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를 합해서 그냥 지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중성지방은 뭘로 쓰입니까?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열을 냅니까? 9킬로칼로리의 열을 냅니다. 알겠습니까? 네, g당 9킬로칼로리의 열을 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중성지방은 글리코젠 한 분자라고 글리코젠 한 분자하고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지방산이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옆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할까? 요거 3가지가 뭐라고?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3개하고 글리코젠 한 분자로 되어 있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얘가 소화가 되지. 소화가 되면 여기가 뭐한다? 끊어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글리코젠은 글리코젠으로, 지방산은 지방산으로 분해돼가지고 내 몸에 딱 들어오지. 딱 들어오면 얘들이 또 맛이 뭐야? 결합을 해요. 몸에 들어오면. 이걸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물에 녹지 않는 유기용매로 잘 녹지 않는 물질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줄거?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자, 중성지방 한 분자의 글리세롤, 세 분자의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죠? 에너지 저장 물질입니다. 주요 저장 에너지원을 g당 몇 킬로칼로리를 낸다고? 9킬로칼로리의 열을 냅니다. 선생님 살이 찌니까, 나이가 드니까 살이 자꾸 쪄. 뱃살이.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야, 너 그 배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데 내 뱃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중성지방이 들어있다고. 나이가 들면서. 알겠습니까? 네. 자, 동물의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곰들이나 북극에 사는 왜 뭐지? 이빨 긴 애들 걔 뭐라고 하지? 바다표 코끼리인가? 걔네들 두껍잖아, 지방층이. 그지? 그래서 그 추운 바다에 들어가도 뭐야? 안 추워요. 왜? 지방이 두꺼우니까.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름철에는 이게 약간 뚱뚱한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뭐야? 거의 쥐약이지. 왜 그래? 선생님에 비하면 뭐하고 있는가? 코트를 하나 더 입고 있는가? 그러니까 걸어도 어떻게 돼? 땀이 줄줄줄 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좋아? 그래, 겨울에 좋지. 왜? 내복을 하나 더 입고 있어요. 나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옆에서 뭐 춥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안 추운데? 그치, 너는 안 춥지. 이 새끼야. 너는 내복을 하나 더 입고 있는데 나보다 인체 내복을 하나 더 입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은 뚱뚱한 편도 아니야. 그냥 통통한 편이거든. 여름만 되잖아. 육수가 흘러요. 잘잘잘 흘러. 학원에 오면 파워 냉방을 틀어놔요. 18도씨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파워 냉방을 틀어거든요. 교무실이 딱 들어가잖아. 문을 딱 열잖아. 딱 들어가면, 교무실 들어가면 진짜 굉장히 그 냉장고 안 같아요. 시원하거든요. 밖에 딱 나오잖아. 안경에 습게 딱 차요. 선생님, 내가 그랬거든. 선생님, 좀 온도 좀 높이시죠.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워요. 잠 안 입고 오세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뭘 말 안 못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 유지. 인지질 본 적 있죠? 고1 때. 그죠? 머리 부분이 뭐야? 친수성이 뭐? 인산으로 돼 있어. 꼬리 부분 뭘 돼 있어? 지방산으로 돼 있어. 머리 부분은 뭘 돼 있다고? 인산으로 돼 있어요. 꼬리 부분은 뭘 돼 있다고?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머리 부분은 뭐라고? 친수성이야. 누구하고 친해? 물하고 친해. 꼬리 부분은 누구하고 친해? 기름하고 친해요. 그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요걸 뭐라 보더라? 세포막에 이렇게 인지질이 2개로 되어 있는 거 뭐라 보더라? 인지질에? 그래, 인지질의 이중층이라고 했잖아. 고1 때 배운 거 기억나?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그죠? 꼬리 부분이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고. 꼬리 부분이. 그 가운데 뭐가 푹푹 박혀 있어? 단백질이 박혀 있어, 안 박혀 있어? 그죠?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뭐라 부르더라? 막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기억남? 그죠? 자, 여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지질. 자,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 등이 결합하고 있는 물질.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 등이 결합한 물질. 글리세롤 한 분자의 글리세롤, 두 분자의 지방산. 인산이 붙어 있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이 등이 결합되어 있죠. 글리세롤 한 개에 인산 한 개, 지방산 두 개입니다. 자, 머리 부분은 뭐라고? 친수성.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뭐라고? 소수성. 그죠?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죠. 네, 다녀오세요. 그죠? 세포막, 핵막, 뭐 미토콘드리아 막, 그 다음에 엽록체 막, 이렇게 막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라고? 인지질 성분입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스테로이드 들어봤지? 야,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가 쌓이면 뭐 한다고?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스테로이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좋은 스테로이드가 있어. 그죠? H 무슨 L이던데? 뭐 LDL인가? HL인가?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야? 콜레스테롤입니다. 콜이 몇 개로 돼 있어? 4개의 콜이 성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 복잡해 보여, 안 보여?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 이렇게 고리 모양의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로 구성된 고리 4개의 화합물로, 고리 화합물 4개가 연결된 물질 줄거. 고리 화합물 4개가 연결된 물질입니다. 이렇게 고리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죠? 네.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자,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자, 콜레스테롤 줄까? 인지질과 함께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대부분의 호르몬, 우리 그 1학기 때 봤어. 호르몬에 구성하는 주성분이 뭐야? 호르몬의 주성분이 뭐더라? 범수야, 호르몬의 주성분. 너 이번 시험 보면 나갔잖아. 조율아, 호르몬의 주성분이 뭐야? 호르몬은 뭘로 돼 있더라? 그 성분이 탄수화물이야, 지방이야, 단백질이야, 뭐 스테로이드야, 뭐야? 단백질로 돼 있어요. 호르몬은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딱 두 가지 호르몬만 뭘로 돼 있다고? 지질 성분인 스테로이드입니다. 무슨 호르몬과 무슨 호르몬? 성호르몬하고 부신거질 호르몬이야. 성호르몬과 부신거질 호르몬 요 두 가지만 뭐라고? 지질 성분의 스테로이드 물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호르몬하고 부신거질 호르몬만 뭐라고? 스테로이드 성분의 뭐라고? 뭐라고요? 지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 왜 특히 헬스 하는 사람들 근육 키우려고 헬창들 보면 근육 키우려고 막 하잖아. 그래서 뭐 맞아? 호르몬 맞아요. 그 호르몬 성분이 뭐라고? 남성 호르몬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근육이 울긋불긋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그래서 막 운동선수들 스테로이드제를 맞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그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성지방이 이렇게 있죠. 자, 지방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중성지방은 동물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 생체막의 뭐 한다고? 그쵸, 이중층, 인지질의 이중층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이렇게 콜레스테롤 성분도 생체막 성분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이렇게 된 거. 이건 탄수화물 성분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 자, 바나나에서 탄수화물과 지질 관찰하기. 자, 받침 유리에 바나나 과육을 문질러서 얇게 핀답니다. 자, 가에는 물, 나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무슨 용액과 어떤 영양분과 만나면 색이 변해? 녹말과 만나면 색이 변합니다.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만나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칼륨 용액을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해? 청람색으로 변해. 외워놔. 아, 여기 있네. 자, 녹말 용액 있죠? 녹말 용액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이 된다고? 청람색이 됩니다. 또 있네. 지방 용액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지방은 수단3를 만납니다. 3를 만나면 선홍색이 됩니다. 나온 김에 단백질도 합시다. 단백질은 누가 검출합니까? 뷰렌 용액이 있습니다. 뷰렌 용액과 만나면 뭐가 됩니까?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돌이. 니네 보라돌이 보고 자랐냐? 보라돌이 뚜비 나나 아니니? 너희는 뽀로로 세대니? 뽀로로 보고 자랐네? 뽀로로 세대냐? 또봇 세대지, 또봇. 자, 그 다음에 아까 녹말을 했고 포도당. 포도당은 누가 검출해? 당. 포도당뿐만 아니고 당류입니다. 당류. 포도당도 되고 엿당도 됩니다. 당류들은 누굽니까? 포도당은 녹말 포도당은 뭐더라? 이름이 검출한 용액이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포도당을 검출하는 용액이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포도당 황적색인데 이거 색깔은 황적색인데 황적색이고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가열을 하면 포도당 검출 용액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미쳤나 봅니다.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 맞다.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그냥 베네딕트 쓰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가에는 물을 넣었답니다. 가에는 물을, 나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다에는 수단3. 뭘 알아보는 거야? 지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현미경으로 덮은 다음에 이렇게 봤어. 덮었더니 청남색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네. 그죠? 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으로 녹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으로 녹말을 확인하죠. 수단3로 지방을 확인합니다. 그죠? 자, 녹말은 긴 타원형 형태로 세포에 많이 분포하고 지방은 일부 세포에 적게 분포하더라. 선홍색으로 바뀌었냐? 칼라 스캔을 떴는데 뜬 스캔이 별로 안 좋아서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셨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다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고분자 화합물이죠. 단백질. 그죠? 네. 단백질은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우리 단백질입니다. 뭘 합치면 뭐가 됩니까? 단백질이 됩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 누굽니까? 누구더라? 아미노산이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때 아미노산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저분자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단위체라고도 불러요. 그죠? 이때 만들어진 단백질을 뭐라 불러? 고분자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탄소가 이렇게 있어. 여기 뭐 있어? 수소가 있어. 여기에 카복실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곁사슬이 있어요. 뭐는 똑같아? 아미노기, 수소, 카복실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네 개는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곁사슬만 달라요.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래. 곁사슬의 종류가 몇 가지야? 곁사슬의 종류가 몇 가지야, 얘들아? 20가지가 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니까 곁사슬의 종류도 몇 가지라고? 2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자, 단백질,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단백질,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 자, 대부분 생명활동에 관여합니다. 그죠?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 줄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 물론 황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황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황이 있는 단백질 뭐 있습니까? 달걀 노른자. 황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단위체가 내가 먼저 설명했겠지? 단위체. 이게 기본이 되는 저분자 물질을 뭐라 본다고? 단위체라고 한다고. 그죠?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다 별표 3개나. 펩타이드 결합. 자, 이거 그려볼게 내가. 자, 아미노산들끼리 결합을 하거든요. 칠판 보십시오. 탄수화물인데 1번 아미노산이나 가정할게. 여기에 NH H가 이렇게 있고 여기 N이 있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고 카복실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OH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H 있으면서 여기가 R2 2번 아미노산과 결합한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COOH가 있습니다. 이렇게 H가 있다고. 그럼 쭉 붙겠지? 아미노산들이. 그죠? 붙을 때 카복실기에서 한쪽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에서 OH가 떨어져 나가요. 다른 쪽 아미노산에서 만다고 아미노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 이걸 무슨 기라고 불러? 아미노기라고 불러. 요걸 무슨 기라고 불러? 카복실기라고 불러. 그래서 카복실기는 액성이 뭘 나타내? 산성을 나타내요. 아미노기는 액성이 뭘 나타내? 염기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한 분자 내에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동시에 존재해요. 양쪽성 물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칠판 봐. 요게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해서. 그럼 뭐가 떨어져 나가? H하고 OH가 붙으면 뭐가 생겨?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H하고 OH가 붙으면 결합하면 뭐가 생겨? 그럼 물 떨어져 나가지.
물이 떨어져 나가요. 물이 떨어져 나가는 게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탈수라고 불러요. 탈수 반응이야. 근데 조금 뒤에 더 있어. 봐봐. 그럼 물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칠판 봐. 여기 H2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H2에 N이 되고요. 여기 R1 그대로 있고요. 여기 H가 있고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N이 있고 이렇게 H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R2가 붙고 여기 H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붙어 나가요. 요때 요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 불러?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무슨 결합이 생겨?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요. 펩타이드 결합이 생길 때 물 분자는 몇 개 빠져나가? 한 분자의 물 분자가 빠져나가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잘 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떨어져 나갔어, 안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갔지? 원래 전체 길이가 요만큼이었고 원래 전체 길이가 요만큼이라고 가정할게. 요만큼의 길이가 L1, 요만큼의 길이를 L2라고 놓으면 딱 더해지니까 요만큼이 되겠네. 길이가 길어졌어, 짧아졌어? 붙으면서 길이가 길어졌어, 짧아졌어? 에? L1, L2 더한 것보다 길이가 길어, 짧아? 짧아졌죠. 길이가 줄죠.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길이가 줄어요. 길이가 줄어드는 반응을 뭐라 불러? 축소되면서 합쳐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탈수 축합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요게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물 분자 몇 개 떨어져 나갔어? 한 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죠? 얘들아 봐봐. 아미노산이 하나 있습니다.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2번 아미노산 이렇게 붙으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이렇게 결합을 해. 요 사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고? 뭔 결합이라고? 그래,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야. 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펩타이드 결합이 생길 때 뭐가 하나 빠져나갔다고?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요. 그럼 다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1번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2번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3번.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해.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생겼네? 아미노산이 3개 붙으니까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생겼니? 2개 생겼지. 그럼 물 분자 몇 개 빠져나가? 2개. 여기서 물 분자 하나, 여기서도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아미노산 봐봐 얘들아.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을 하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한 개 생겨. 펩타이드 결합이 한 개 생길 때 물도 하나 빠져나가. 근데 아미노산이 3개가 붙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네. 그럼 물 분자 몇 개 빠져나가? 2개. 그지? 빠져나가는 물 분자 개수는 아미노산 개수보다 항상 몇 개가 작아? 그래, 한 개가 작아요. 한 개가. 이해되니?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붙을 거야. 몇 개가 붙을 거야? 100개의 아미노산이 붙을 거야. 100개의 아미노산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생깁니까? 그렇죠. 99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생깁니다. 99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요. 결합이 생기고 몇 개의 물 분자가 빠져나가? 그래, 99개의 물 분자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빠져나가는 물 분자 개수는 항상 아미노산 개수보다 한 개 작아져요. 작아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죠? 자, 펩타이드가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서 사이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뭐라 불러? 펩타이드 결합이야. 요게 무슨 기라고? 여기 있네. 아미노기하고 이렇게 써. 아미노산 종류에서 벼서 써 있습니다. 아미노기 밑에서 쓰나? 염기성이라고 써. 카복실기 뭐야? 산성이야. 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범수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그래, 20가지.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20가지의 아미노산. 그래서 카복실기에서 OH가 빠져나가요. 아미노기에서 H가 빠져나가. 그럼 여기 떨어져 나갔네. 여기도 떨어져 나갔네. 너랑 나랑 붙자.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렇게 생겨.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구조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잘 봐. 그냥 CO에 NH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너 펩타이드 결합이구나 라고 눈치 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죠? 네. 자,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서 폴리펩타이드는 고유한 입체 구조로 만들어진 단백질로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나오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뭐뭐에 따라서 종류 동글뱅이, 수 동글뱅이, 배열 순서 동글뱅이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져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게 왜 중요한데요, 선생님? 단백질의 성질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단백질의 성질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뭐가 달라져?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예. 단백질의 써나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자, 단백질의 구조 1차 구조입니다. 자,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접혀요. 그죠? 그죠? 접히면 2차 구조가 됩니다. 폴리펩타이드는 나선처럼 꼬이거나 병풍처럼 이렇게 접힙니다. 그죠? 2차 구조에서 뭐야? 2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다시 뭐 한다고? 또 접혀요. 그럼 무슨 구조가 돼? 3차 구조가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3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이 모여서 만다고? 이런 것들이 2개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구조가 되면 뭐 한다고? 4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 2차, 3차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단백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있죠? 단백질의 기능.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 줄자 꺼. 그래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중요한 거야.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뭐 한다고? 몸을 구성하고 있죠. 효소, 호르몬 뭘 결정해? 뭐? 단백질로 돼 있어. 효소는 뭐?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왜? 효소가 있어야지만이 물질 대사가 되기 때문에. 물질 대사의 종류 2가지 있더라. 뭐 있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 있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 효소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 몸에 있어 일어나는 생리작용도 전부 다 뭐 한다고? 단백질이 조정합니다.
물질 대사 생리작용. 항체도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어. 그래서 방어작용을 해요. 에너지원으로도 쓰입니다. 단백질 g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의 열을 냅니다. 그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을 가져간다. 이게 뭐야? 막단백질이죠. 물질을 수송한다. 이건 누가 한다고? 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합니다. 우리 신경계에서 이렇게 있었잖아. 누련에서. 그죠? 신경계 누련에 있는데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 이건 뭐야? 나트륨 통로. 칼륨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 뭐?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이 뭐야? 두 개의 칼륨은 들여보내고 세 개의 나트륨은 내보내. 이거 뭐였어? 펌프였지. 이 나트륨 통로라든가 칼륨 통로라든가 이 펌프 같은 건 전부 다 뭘로 돼 있다고? 단백질로 돼 있다고. 막단백질이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단백질의 변성. 자, 입체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온도나 pH에서 단백질의 변성이 뭐야?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성질이 변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변성이라고 불러. 야, 이 변절자 이 새끼야. 이거 뭐야? 변한 거지. 그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구?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뭡니까? pH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일반적인 단백질은 그 기능을 만다 상실합니다. 네, 기능이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핵산. 핵산이 뭐야?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을 줄여가지고 핵산이었습니다. 핵산은 유전물질의 본체죠. 그죠? 핵산. 유전물질의 본체입니다. 물질의 본체라고도 합니다. 그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 및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관여하는 물질을 뭐라 불러?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DNA하고 RNA가 있죠. DNA 뭐 한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여기 줄까? 기능에. RNA 뭐 한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데 관여합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납니까? 인산당 염기로 돼 있었죠.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탄당이 있습니다. 5개의 당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염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염기. 얘가 당입니다. 당이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탄수화물입니다. DNA에 있는 당은 몇 탄당이더라? 아까 DNA에 있는 당은 몇 탄당이더라? 5탄당입니다. 여기가 인산 부분입니다. 그죠? 인산당, 염기 요것들을 합해서 뭐라 불러?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고.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1대 1대 1로 붙어 있습니다. DNA는 몇 가닥으로 꼬여 있어? 두 가닥으로 꼬여 있어. 그래서 무슨 구조라 불러?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르죠. RNA는 한 가닥으로 꼬여 있어. 혼자. 그래서 뭐라 불러? 단일 가닥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NA에서
바깥쪽은 인산과 당이 있어. 누가 마주봐? 안쪽으로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염기와 염기들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돼 있어? 염기의 배열 순서에 저장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염기들이 마주 보는데 아데닌 맞은편에는 항상 누가 와? 타이민이 와. 타이민 맞은편에는 항상 누가 와? 아데닌이 와. 구아닌 맞은편에는 사이토신이 오고 사이토신 맞은편에는 구아닌이 와. 그래서 항상 마주보는 염기들이 종류가 뭐야 돼? 같아야 돼요. 그걸 뭐라 불러?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요. 상보적으로. 알겠습니까? 상보적 염기쌍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네. 상보적 염기쌍이란 것, 아데닌은 맞은편에는 항상 누구라고? 타이민이. 구아닌 맞은편에는 항상 누가 온다고? 사이토신이.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는 이중수소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뭐? 삼중수소결합이 형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있죠. 이때 자, DNA 염기의 상보적 결합. 여기 뭐냐면 아데닌은 항상 다른 가닥의 타이신과 결합, 타이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항상 다른 가닥의 사이토신과 결합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데닌 염기, 자, 뭐야? DNA 염기 ATGC죠. 그죠? 타이민이 있습니다. 근데 RNA 염기는 뭡니까? AUGC죠. 유라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다릅니다. 염기 종류가. 그죠? RNA 당일은 뭐라고? 라이보스. DNA 당일은 뭐라고?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이 디옥시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이 D가 뭐야? 영어에서 접두사 D의 의미가 뭐야? 제거하다 이런 의미야. 딜리트 제거하다 아니야? 자판에서. 그죠? 디옥시하면 제거하다. 옥시가 뭐야? 옥시 산소야 산소. 옥시크린 하지 않니? 산소계 표백제. 그래서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라는 건 뭐냐면 라이보스에서 뭐가 하나 빠진 거야? 산소 분자가 하나, 산소 원자가 하나 빠진 거야. 그걸 뭐라 불러?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한번 라이보스에서 산소 분자가 하나 빠진 게 뭐야? 디옥시라이보스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핵산의 구조.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결합하므로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한 긴 사슬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 여기 인산이 있습니다. 여기 인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당이 있어요. 오탄당인 당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염기가 있어. 염기가 있는데 요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뭐하고 결합해? 인산과 결합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당을 만들어. 여기 이렇게 염기가 있어요. 또 요 놈이 뭐하고 결합해? 다른 부분에 인산하고 이렇게 결합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 구조를 또 형성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요 사이에 결합이 없이 요것만 이렇게 있었는데 요 놈이 만다고 당과 염기 사이에 결합을 해요. 요 사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 돼? 공유 결합을 형성해요. 알겠습니까? 형성하면서 요게 반복적으로 계속 붙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자, 확인 문제 풀어보십시오. 풀고 풀이하고 맞춰드릴게요.
자, 풀어봅시다.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물이다. 맞지? 다음, 탄수화물은 생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중성지방은 탄소로 구성된 고리 화합물 4개가 연결된 구조이다. 누굽니까? 스테로이드죠. 그죠? 고리 화합물 4개. 단백질은 방어작용을 관여한다. 왜? 항체를 만들어내잖아. 핵산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아니고 핵산이 아니고 탄수화물이죠. 다음에 설명하는 생명체의 구성물질 쓰죠.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이 결합된 거. 누구야? 뭐?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 잠깐만.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이 결합한 거. 인지질이죠. 인지질. 소리. 그죠? 자, 여기 머리 부분 있죠? 머리 부분이 인산과 글리세롤로 돼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때는 그냥 인산이라고 했는데 인산과 글리세롤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지방산 있어. 핵산과 단백질과 핵산의 단체.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 자료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 내신 만점 문제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고난도 문제까지 19페이지까지 싸그리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질문? 네, 고생하셨습니다.